자, 그리고 처음에도 설명드렸지만, 조용히 하고, 처음에도 설명드렸지만, 여러분들 그 보충 자료 있죠? 네. 보충 자료에서 나오고 있는 문항 1번, 2번이 다 지금 여기, 문제 2번하고 관련된 문제들이거든? 여기서 함수 x분의 로그 x라는 이 함수 자체에 대한 미적분학의 수학적 접근 방법 자체가 논술에서는 그 함수 자체의 성질을 묻는 문제가 미적분학을 통한 함수의 성질을 분석하거나 활용하는 그런 문제들이 논술 문제에서 굉장히 많이 출제되고 있어. 그 함수 자체가. 알겠지? 어떤 식으로 응용되는지 거기에 있는 꼭 그 보충 문제에서 문항 1번과 문항 2번은 꼭 한번 풀어보세요. 특히나 거기에 있는 이 문항 2번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 문항 2번을 풀어야 여기 문제 2번에 있는 문항 1번을 갖다가 풀 수가 있어. 연결돼 있어요, 문제가. 알겠지? 그래서 같이 좀 참고로 해서 이렇게 이제 보시고, 여기에 씻지는 않았지만은 제가 그 보충 문제로 씻지는 않았지만은 이 x분의 로그 x 꼴에 조금 다양한 변형된 식들도 논술 문제에서 자주 등장을 해. 이 함수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문제들이 나오는지, 또 이 함수가 가지고 있는 수학적 특징을 어떻게 접근하는지, 특히 이 함수의 그래프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데, 미분의 가장 중요한 응용이 뭐 최대 최소건 극대 극소건 간에 결국은 뭐 하는 거냐면 함수의 개형을 분석하는 거거든. 통합해서 x분의 로그 x와 같은 이런 특별한 함수들에 대해서 어떠한 개형을 가지고 있는지 그 개형 자체를 좀 이해해 놓는 것도 필요해. 알겠지? 자, 바로 문제를 보도록 합시다. 뭐 제시문으로 해봐야 문제의 조건인데요. 함수 fx 이퀄 x분의 로그 x에 대해 다음 논제에 대하여 답하여라. 자, 제시문도 거의 없이 그냥 바로 나옵니다. 이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의 문제들이. 자, 논제 1. y 이퀄 fx의 그래프를 그리고 극각과 변곡점을 구하여라. 그래프를 그리는 요거는 사실 좀 거꾸로 돼 있지. 뭐냐면 보통은 앞에서 얘기할 때는 선생님이 앞에서부터 이걸 내용을 풀어가라 그랬잖아. 그치? 내용을 풀어가라 그러는데, 사실은 여기서는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 극각과 변곡점이 필요한 거야. 알겠지? 그래프 문제가 나올 때 그래프를 그리라고 나왔을 때 그래프만 먼저 대충 그려놓고 나중에 거기에다가 극값하고 변곡점 거기다 표시해보면 실제로 그게 잘 표시가 안 되는 경우들이 간혹 생겨. 위치가 이상하거나 그래프상에서. 그래서 요거를 좀 잘 보고 요거는 순서를 잘 조절해서 해. 응? 여기는 그래프를 그리기 전에 그거에 대한 수학적 이론을 먼저 이걸 제시하고 그 다음에 그래프가 가야 된다. 그래프 문제의 특징이 알았죠? 자, 당연히 이제 미분을 통해서 함수의 개형 분석이 들어가야겠지. 그치? 그래서 미분과 함수 그래프의 개형, 그 다음에 극대, 극소, 최대, 최소 문제를 해결하는 핵심 연습 문항이다. 답안 구성 요소를 숙지하자. 이 문제 자체, 함수 자체도. 자, 함수 fx 이퀄 먼저 이 함수 나오면 가장 기본적으로 이 함수가 존재하는 범위부터 확인을 해주셔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논제 1. 함수 fx 이퀄 x분의 로그 x가 존재하는 범위는 일단은 x가 0 이상에서만 가능하지. 네. 뭐 때문에? lnx. 그치, lnx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치? 그리고 x 이퀄 0는 뭐가 되어지게 돼? 극한에 대한 조사를 해봐야 되지, 이거는. 그치? 그 극한에 대한 조사가 지금 이 문제에서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은 여러분들이 그 보충 자료에 있는 문제에서 그것들을 다루고 있어. 특히 x가 무한으로 갈 때의 극한. x가 0으로 갈 때의 극한에 대해서는 이건 어떻게 돼? x가 0으로 갈 때의 극한에 대해서는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게 되는데, 이게 왜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까? 얘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고 아래는 0이 무극한 쪽으로 가까워지기 때문에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고 밑에도 무한대로 가고 x분의 1도. 그치? x 이퀄 제로의 극한으로 가게 되지. 그래서 마이너스 무한으로 가게 되죠. 근데 이게 그러면 이 그래프의 플러스 무한은? 없어요. 0으로 근접한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 방법 뭐가 있죠? 샌드위치. 샌드위치 정의 어떻게? 그러니까 이게 0으로 쓰려면 0에 대한 극한에 대한 거는 우리가 간단하게 추적이 가능해. 그치? 요거에 대한 무한극한이 지금 까다롭거든? 여러분들 그 프린트 자료를 한번 보세요. 프린트 자료를 보면 간단하게 알 수 있는데,
거기 1페이지, 그 요령 하나를 지금 문제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1페이지에 보게 되면 1페이지의 문항 2번을 한번 보세요. 1페이지의 문항 2번을 보게 되면 x가 양일 때 로그 x가 루트 x보다 작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면 되거든. 근데 이걸 왜 보여주냐 하면 이게 지금 x가 무한으로 갈 때 x분의 로그 x가 0으로 수렴하는 걸 보이기 위한 준비 단계예요. 알겠지? 양변을 지금 x로 나눠가지고 1번의 부등식에 문항 2의 논제 1번의 부등식을 양변을 x로 나누게 되면 우변이 뭐가 되어지게 돼? 그렇지. 루트 x분의 1이 되어지게 되거든. x분의 루트 x가 되어지고. 루트 x에서 x가 0으로 수렴할 때, 그렇지? 그 극한에 대해서 조사해서 요 조임 정리를 사용하면은, 그걸 갖다 이제 증명할 수 있게 돼요. 0으로 수렴하는 것들을. 그래서 양면의 로그를 취해가지고 조사하면 되는데 이제 그 과정들을 갖다가 한 번쯤은 적어둘 필요는 있어. 알겠죠? 여기서는 뭐 그럴 필요까지는 없지만 대략적인 사실은 이걸 완전하게 그리기 위해선 거기에 있는 이거에 대한 0에서의 극한과 그다음에 무한대에서의 극한들을 갖다 이제 생각해 주면 돼요. 그리고 약간은 치환을 통해 가지고 어떤 설명법도 있냐면 치환을 통해 요걸 갖다 이제 식을 좀 변형해서 x분의 로그 x를 갖다가 로그 x의 x분의 1로 생각하면 돼. 그래서 무한대로 보내게 되면 로그 x의 무한대분의 1이 되어지게 되지. 그래서 x의 값이 어떤 식으로 무한대로 가든지 간에 지수가 지금 무한대분의 로그의 지수가 무한대분의 1이 되어서 0으로 근접해가기 때문에 내부의 값에 상관없이 로그 1로 수렴하게 됩니다. 그래서 극한이 이제 0이 되어지는 걸 계략적으로 이제 짐작할 수가 있어. 여기 x분의 1을 이거의 지수로 보낸단 말이야. 앞에 x분의 1을 끄집어내가지고 x의 지수로. 그래서 로그 x의 x분의 1제곱을 갖다가 다루는 거야. 그래서 x를 무한대로 보내면 이 x의 값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지수가 무한대분의 1꼴로 0으로 수렴하기 때문에 전체가 로그 1로 수렴하게 해서 0으로 가게 되는 거야. 간단한 수식으로만 이제 직관적으로 살펴보게 되면. 알겠지? 근데 그걸 이제 정확하게 증명으로써 그건 이제 계략적으로 이제 감각적으로 본 거고 그걸 정확하게 이제 수리적으로 증명하는 게 프린트의 문항 2번에 있어요. 그거 참고를 하십시오. 꼭 한번 풀어봐. 여기 답안에서는 실제로 이 문제의 답안에서는 그걸 쓰고 있지 않지만 원래는 그거 써줘야 돼. 그래야 그래프도 정확하게 나와요. 응? 자, 일단 그래프 개형 관련된 거니까 도함수부터 조사를 해보자. fx의 도함수로부터 f'x는 f'x가 0, 그 다음에 f'x가 0인 x를 구하자. 극값과 변곡점을 구하자는 얘기야 먼저. 그래서 f'x 이퀄 x의 제곱분의 1 마이너스 로그 x 되겠지. x분의 로그 x 순차적으로 미분해서 정리하게 되면. 그래서 f'x는 x의 제곱분의 1 마이너스 로그 x가 되어지는데 그럼 f'x가 0인 경우는 x 이퀄 2인 경우밖에 없죠. 그치? 그래서 x 이퀄 2가 이제 극값을 가지게 되고 f''x에 대해서 한 번 더 그냥 미분하는 거야. 그래서 x의 세제곱분의 마이너스 3 플러스 2 로그 x로 이제 정리되어지게 되는데 이런 계산 그냥 하는 거야. 다른 생각 하지 말고. f'x가 0인. 이제 가장 기본적인 함수에 대한 그래프 개형 그리는 미분적 접근을 시작하는 거야. 무조건 이거는. 자, 그래서 f'x가 0이 되는 경우, 즉 변곡점이 되어지는 경우는 x 이퀄 2의 2분의 3제곱이 해당하게 돼요. 됐지? 뭐 이 정도는 간단히 확인할 수 있겠지. 미분 계산이 조금 복잡하더라도 2차까지 가면서 그런 건 게을리하면 안 되고 그리고 그에 따라서 이제 함수 증간표 바로 그려내면 되는 거야. 그래서 증간표들을 그려보게 되면 지금 이거 뭐야 이거 x의 2의 2분의 3제곱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는 플러스 f'x는 플러스 0에 마이너스 이렇게 하게 되고 함수 fx는 여기에서 0,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2분의 1. 요거는 이제 실제로 이제 그 함수의 값들을 갖다 이제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극대점이라든지 변곡점의 값들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 값까지 대입해서 구한 거예요. f'x의 부호를 살펴보게 되면 마이너스 여기에서 플러스가 이렇게 나오게 돼요. 자, 그래프 개형이 어떻게 되겠어? 먼저 2까지는
x 이퀄 1에서 2 사이에서는 x는 1보다 커야 되니까 일단 증가 0보다 커야 되니까 2까지는 어떻게 되게 돼? 함수 fx는 증가함수이고 위로 볼록. 그래서 기울개가 양의 값을 가지고 증가함수지? 네. 그치? 그리고 위로 볼록이 되지 f 더블 프라임 x가 네. 음이니까 위로 볼록하면서 증가한 함수의 그래프를 이렇게 그리게 될 거야 계략적으로. 그리고 여기에서 2에서 2의 2분의 3제곱까지는 기울기는 마이너스고 그치? 기울기는 음의 기울기를 가지게 되고 마찬가지로 위로 볼록이지? 그래서 여기서 극대값을 가지고 할 수 있죠 2에서. 그리고 2의 2분의 3제곱에서는 기울기는 그대로 마이너스이면서 함수의 볼록성만 오목볼록성만 변하고 서 있죠. 예. 그치? 그래서 아래로 볼록이 되어지면서 여기서 변곡점이 되어지는 걸 이렇게 할 수 있어. 그리고 어디로 수렴해 간다? 0으로 무한히 수렴해 가는 이런 이제 그래프가 만들어지겠지. 그치? 그리고 y절편에 대해서 어떻게 된다? 그치? 마이너스 무한으로 이제 수렴해 가는. 수렴이 아니라 마이너스 무한으로 발산해 가는 이런 형태의 그래프들을 정확히 제시를 해야 되겠어. 알겠지? 자, 기본적으로 함수 개형 그리는 거는 미분 통해서 극대점과 극소점, 곡점들과 변곡점까지 구하고 증감표를 반드시 그려줘야 돼. 알겠지? 증감표를 반드시 그려서 수적 절차가 어떻게 되어지는지, 판단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를 반드시 그리거나 설명을 해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래프가 이와 같이 이제 그려지게 되고 그 극값에 관한 표현이든지 변곡점에 관한 표현이 바로 정확하게 그래프 안에 표현되어 있어야 돼. 알겠지? 그리고 이제 문제에서 요구했으니까 극대점과 변곡점은 따로 확인해서 반드시 따로 써줘야 돼요. 그림 속에만 표시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극대점은 x 이퀄 2일 때 2분의 1, 변곡점은 x 이퀄 2의 2분의 3제곱일 때 2의 2의 2분의 3제곱분의 3. 간혹 가다 보면 이렇게 더러운 계산식들 계산 결과들이 나올 수도 있어요. 응? 간혹 가다가 아니라 한양대 문제 같은 경우 굉장히 자주 나와요. 이런 계산 결과들이. 그래서 뭐 이런 계산 결과를 찍어서 맞춘다든지 그런 건 거의 불가능하지. 그치? 자, 논제 2번을 봅시다. 자, 논제 1의 결과를 사용해서 임의의 양의실수 A에 대해서 2의 A제곱이 A의 2의 제곱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하는 부등식을 설명하라. 자, 부등식 증명이야. 대신에 힌트가 있지. 뭘 이용해라? 논제 1의 결과를 이용해라. 논제 1의 결과를 이용해라. 논제 1의 결과라고 하는 거는 극대, 극소 혹은 그래프의 개형이죠, 지금. 네. 요거를 씌우면 안 돼. 양변에 LN을 씌우면. 양변에 LN을 씌우면 어떻게 되는데? 좌변은 A가 되고 2LNA 2의 LNA가 된다. 2분의 1보다 조금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야, 그림에다 이렇게 그려놓을 거야? 넘기고 넘겨가지고 A 맞아요. 대소관계를 이제 비교하면 되겠지. 네. 그치? 뭐 그런 계획이 생각한다면 그걸 구체적으로 이제 근거들을 갖다. 근데 그것이 논제 1번과는 어떤 연관관계가 있죠? 예, 그래서 그러니까 사용해서 최대값 극대값이 이거 그래프로 뭐라고 중얼중얼 계속 하고 있는 거야 지금? 그래프를 통해서 최대값. 그래서 이제 우변 A를 확실히 좌변의 걸 이제 우변으로 옮기게 되면 결국은 그 이 부등식 자체는 나중에 어떤 결과의 부등식이 되게 돼? 2분의 1은 자연대수 2분의 1은 누구보다 크다? A분의 LNA보다 크다가 되지. 근데 A분의 LNA의 최대값이 뭐야? 지금 2분의 1이야? 네. 문제 1번의 결과에서 극대값이 뭐였지? 2분의 1이었죠? 네. 그치? 그래서 간단하게 증명 가능하지. 문제 연계성이라고 하는 것을 논제에서 지정해줬기 때문에 그런 거지. 사실 그냥 언뜻 봐서는 이런 것들을 갖다가 문제 앞에다 연결시키기는 힘들어요. 그래서 이걸 준 거야. 근데 사실은 이걸 안 줘도 여러분들이 문제와 연결시켜서 생각할 수 있어야 돼. 여러분들 정도 논술 준비를 조금 해가는 학생들은. 그래서 갑자기 뜬금없이 복잡한 부등식의 2, 3번 문제에서 후반부 문제에서 복잡한 부등식이라든지
대소관계를 비교하는 부등식 문제들 증명하라는 것들이 나왔다. 그럴 때는 그것들은 반드시 무엇과 연관이냐면 앞에 문제 풀었던 어떤 과정들이나 문제에서 이야기하는 어떤 수학적 결과물 이런 것들과 분명히 관계가 있게 되는 거야. 그런 응용 문제들이고 거의 대부분이. 응?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연습 문제도 보게 되면 중간중간에 그런 부등식들이 나와. 예를 들어서 거기 있는 문항 3번 같은 경우, 그치? 응? 문항 3번 같은 경우, 거기 프린트의 문항 3번 같은 경우 보면 1 플러스 사인 x에 뭐 1 플러스 코사인 x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잖아. 지수들이. 그치? 그런 지수들에 대해서도 그런 부등식을 갖다가 이와 유사한 부등식들을 갖다가 활용해가지고 증명할 수도 있어. 뭐 쉬운 건 아니지만. 자, 함수의 최대값과 부등식의 유도 연습 문제들이다. 자, 뭐 간단한 계산 문제라고 생각할지도 모르지만은 문항 연계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항상 생각해두고 x분의 로그 x의 그래프의 형태도 한 번쯤은 기억을 해둬.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할 수 있어야 되니까. 자, 그리고 x분의 로그 x의 그래프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에 대한 증명을 할 수 있다? 2의 a제곱과 a의 2의 제곱의 대소관계를 직접 비교할 수 있다. 알겠지? 그것까지. 요거는 문제를 아예 그냥 세트를 알아두라는 뜻이야. 요런 비슷한 부등식 증명 문제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서 그래. 아까 전에 저 프린트 문제에서도 루트 x하고 로그 x를 비교하는 문제들이 있었잖아. 그치? 그런 것들처럼. 자, 그래서 1번에서 이 부등식들 갖다 이제 직접 변형해가지고 좌우변에다가 로그를 취하고, 그치? 처음에 로그를 취하고, 그 다음에 양변을 a로 나누어서, 그치? 근데 이거는 사실 이거를 갖다가 이제 이거는 요령이라고 그랬지. 문제에서 요구한 게 뭐였나? 2의 a제곱이 뭐보다 크거나 같다? a의 2제곱보다 크거나 같다라 했지. 그러니까 요걸 유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양변에 여기다 일단은 로그를 취했지. 로그를 취해가지고 요 부등식이 만약 성립한다고 한다면은 그치? 뭐더라? 2의 로그 a. 그래서 a 튀어나가고. 그래서 양변을 a로 양수라고 그랬으니까 a가. 그래서 양변을 a로 나눠주게 되면은 사라지고 a로 이렇게 가서 요것의 값이 2분의 1보다 작다라고 하는 것을 이용해가지고. 그치? 그리고 이건 어차피 1이니까. 그래서 2분의 1이 되어지니까. 그렇게 해서 증명하려고 하는 거거든. 근데 만일 처음부터 답안에 이걸 쓰고 시작하면 어떻게 돼? 이건 된다 그랬어? 안 된다 그랬어? 그치? 유도하거나 증명해야 되는 문제에서 증명의 결론을 갖다가 미리 써놓고서 그걸 식변형을 해나가서 마치 그렇게 해서 변형된 식이 타당하니까는 최초의 식이 타당하다. 마치 귀류법과 같이 타당성을 증명하는 방식을 쓰면 안 돼. 알았지? 네. 그래서 이때는 거꾸로 답안은 어떤 식으로 한다? 그렇지. 거꾸로 이런 식으로 해서 가야 되는 거야. 알겠죠? 네. 그래서 문제 1로부터 a분의 로그 a가 누구보다 작기 때문에 2분의 1보다 작거나 같기 때문에 얘가 최대값이어서. 그치? 이렇게 놓은 상태에서 우리가 원하는 이 결과가 되도록 이런 식으로 유도해 가야 된다. 답안 정리할 때 요령이야. 추적하는 방법과. 자, 간혹 가다가 이제 부등식 보다 보면은 그 부등식은 어쨌든 성립하는 걸 보이라고 그러면 그 부등식은 맞는 부등식이기 때문에 그 맞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거기서 그것을 타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어떤 수학적 근거를 끄집어내면 일단은 이제 부등식을 증명할 수 있게 되는데 그때는 답안에 쓸 때 상당히 주의해야 된다. 다시 정리하는 과정을. 혹시라도 그런 방법 많이 쓰니까 그래, 학생들한테. 이제 그런 세부 과정들에 대한 조정들이 이런 이제 수학적 처리들이야. 잡다한 수학적 처리들. 그래서 이제 설명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전에 썼던 식이라 하더라도 그 식들을 갖다가 실제로 정리했는데 이런 과정들에서의 이런 부분적인 근거나 식변형의 근거, 식변형에 의해서 나타나는 단계의 결과물 이런 것들이 꼭 제시돼야 되고. 자, 그래서 문제 1로부터 a분의 로그 a가 2분의 1보다 작거나 같기 때문에 또한 1은 로그 2이므로 이와 같은 부등식이 성립한다. 문제 1로부터. 이때 양변에 a의 2를 곱하게 되면 이 로그 a가 a 로그 2보다 작거나 같다가 이제 성립하게 되고. 그치? 따라서 로그 a의 2제곱은 로그 2의 a제곱과 작거나 같다. 그래서 어떻다?
A의 2의 제곱이 2의 A 제곱보다 작거나 같아. 뭐 때문에? 로그 x가 무슨 함수이므로? 증가함수이므로. 그치? 요거 반드시 써서 최종적으로 결론 내려야겠죠. 됐죠? 자, 논제 3번. 자, n이 자연수일 때 논제 1의 결과를 이용해서 마찬가지로 그래프지. 그래프와 최대 최소 변곡점에 관한 것. 극대값이야 최대값. 그 다음에 변곡점에 관한 것. 리미트 x가 무한으로 갈 때 2의 x제곱분의 x의 n제곱이 0으로 수렴함을 증명하라. 즉 n값에 상관없이, 그치? n값에 상관없이 2의 x제곱분의 x의 n제곱이 0으로 수렴함을 구해라. 단 로피탈 법칙을 사용하지 마라. 로피탈 법칙 사용하면 이건 증명 간단해지죠? 이거 증명 로피탈 법칙 사용하면 어떻게 되게 돼? 2의 x분의 nx 마이너스 1이 0으로 가니까 그 n차에 미분해버리면 되는 거지? 그치? n차에 미분하면은 위에는 뭐가 나와? n번 계속해서 미분하게 되면 n 팩터리얼 나오죠? n 팩터리얼. 네. n 곱하기 n-1제곱. 그치? n-2제곱 이런 식으로 계속 나오게 되니까 n 팩터리얼이 나오게 돼, 분자가. 그리고 분모는 2의 x제곱. 그래서 분자는 n에 의해서 어떤 한정된 자연수의 값을 가지게 되고 분모는 그치, 무한으로 발산해버리니까 무한대분의 1이 돼서 0으로 수렴하게 된다. 로피탈 정의는 이제 그렇게 되게 되는 거야. 그걸 쓰지 말라고 그런 거지. 논제 1번을 이용해서. 로그 함수의 연산과 극한에 대해서 생각하셔야 되고 이거는 사실 응용문항으로서도 그렇게 흔하게 나오는 형태는 아니긴 하지만 한 번쯤은 이런 변형 문제로도 한번 볼 필요는 있어요. 자, 먼저 논제 1에서의 그래프를 활용하게 되면 사실 그래프를 활용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따로 증명돼야 되는 거야. 알았지? 설명돼야 되는 거야. 리미트 x가 무한으로 갈 때 x분의 로그 x는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0으로 수렴한다. 자, 또한 리미트 x가 0으로 수렴한 양의 무한으로 갈 때 0으로 수렴해 간다. 이거에 대한 설명이 사실은 따로 있어야 되고 이 문제는 그게 없어서 지금 좀 문제야. 그 다음에 로그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로그 x는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것들을 각각 설명해야 돼. 물론 여기서는 이제 논제 1번에서 그래프가 완성되어서 그때 설명을 했다고 한다면 그래프로부터 마이너스 무한과 0으로의 수렴성을 가지고 있다. x분의 로그 x가. 그렇게 간단하게 설명해주면 되지만 다른 문제에서는 이건 따로 증명을 필요로 하는 문제야. 응? 혹시라도 나오면 증명이나 설명을. 자, 로그 함수의 연산의 특성을 이제 사용해서 뭘 하는 거냐면 문제에 주어진 식이죠. 로그 2의 x분의 x의 n제곱에 대해서 리미트 극한을 취할 때 마이너스 무한으로 수렴하면 설명한다. 이거 뭔 요령이냐면 문제에서는 리미트 x가 무한으로 갈 때 2의 x제곱분의 x의 n제곱에 대해서 이제 수렴함을 보이라고 그랬잖아. 그치? 근데 얘는 거꾸로 뭘 했냐면 리미트 x가 무한으로 갈 때 로그를 취해가지고 로그 함수가 2에 대한 로그 함수가 마이너스 무한으로 발산하는 걸 설명했어. 이걸 설명할 수 있으면 어떤 걸 할 수 있어? 뭘 할 수 있게 돼? 어떤 얘기를 할 수 있게 돼? 이 안에 내부의 극한에 대해서. 그치, 얘가 0으로 가는 경우밖에 없지. 마이너스 무한으로. 로그 함수가 마이너스 무한으로 수렴하는 경우는 이거 자체가 어디로 수렴하는 수밖에 없다? 0으로 수렴하는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치? 그런 걸 통해 가지고 대신 로그 함수가 가지고 있는 그런 기하학적 특징을 이용하죠. 자, 그래서 로그 함수의 극한이 이렇게 되어지면 이걸 직접 보이기는 극한을 보이기 힘드니까 로그를 취해서 극한을 취해서 그게 마이너스 무한으로 가는 걸 보여서 대신 증명하는 거야. 간접 증명이지, 일종의. 그치? 로그를 취해서. 그래서 로그 2의 x제곱분의 x의 n제곱을 갖다가 이제 풀어서 로그 함수의 연산의 특징이지. 풀어서 n 로그 x 마이너스 x로 변환시키고 두 개를 갖다가 x로 묶어주게 되면 x로 묶어주면 n의 x분의 로그 x 마이너스 1. 그래서 일부러 뭐가 튀어나오도록 x분의 로그 x 문제 1에서의 어떤 결과물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끄집어낸 거야. 논제 요구사항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이 힌트지. 그치? 논제 1을 요구해. 일부러 그와 관련된 식으로 변환하여라 라고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출제되는 거예요. 그래서 양면에 이제 극한을 취하게 되면 그대로 x분의 로그 x가 어떻게 되지 말 수 있어? x를 무한대로 보냈을 때 그치, 0으로 이제 수렴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그쵸?
취하면 리미트 x가 무한으로 갈 때 x분의 로그 x가 0이므로 x분의 로그 x가 0이므로 리미트 x가 무한으로 갈 때 로그 2x제곱분의 x의 n제곱이 요게 지금 0으로 수렴하게 되니까 그래서 로그 2x제곱분의 x의 n제곱의 극한이 무한대에서의 극한이 x의 n의 x분의 로그 x의 마이너스 1로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되어지게 되고 그대로 이제 분리시키면 되죠. 네. 분리시켜 보게 되면 요 내부의 항이 0이 되어지고 얘가 지금 마이너스 1이 돼서 결국은 마이너스 x 즉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하는 거 바로 보일 수 있지. 그치? 리미트로 이게 분리하려면 각각이 수렴한다는 전제가 있어야 되지 않아요? 그치. 그럼 잘못된 거 아니에요? 아니지. 이 각각의 수렴함이 이미 계산이 된 상태지. 리미트 x 무한대 x 수렴 안 하잖아요. 리미트. x 무한대로 갈 때 x 그러네. 수렴 안 하는데 나오면 안 되죠. 리미트 x의 무한대에서 발산. 아니 그거는 이 전체가 수렴함을 검증할 때 쓰는 거고, 이 전체가 이제 수렴하기 위한 조건에 관해서 쓸 때 쓰는 거거든. 근데 그것이 발산될 때는 상관이 있어 없어? 이 전체가 실제로 발산할 때는 한 항에 의해서 발산될 때는 그때는 상관이 없어. 왜냐면 결과물이 발산이 되어지게 되면 하나가 이때 두 개의 곱하해지는 항 중에서 어떤 식이든지 간에 두 곱하는 다항식의 항 중에서 하나가 수렴하고 하나가 발산하는 경우에 무한으로 특히 무한이나 마이너스로 발산하든 간에 하나의 항이 한쪽으로 수렴하게 되면 이거는 각각의 이렇게 해서 무한을 증명하는 데는 발산을 증명하는 데는 이건 상관이 없어. 따로따로 적용을 시켜도. 알겠지? 그러니까 거기에 문제가 뭐냐면 항상 그렇게 쓸 수는 없다는 거야. 그치? 그래서 항상 그렇게 쓸 수 없는데 그것을 쓸 수 있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이 전체가 각각이 수렴해서 전체가 수렴할 때 알겠지? 각각이 수렴해서 전체가 수렴할 때 전제가 있으면은 즉 전체가 수렴한다는 전제가 있으면은 각각의 극한을 붙일 수가 있고 그리고 거꾸로 역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각각에 의해서 발산되어질 때 전체가 발산되어지게 되면 그때는 그대로 나누어서 식을 쓰는 것들이 가능하게 돼요. 예. 뭐? 발산한다는 처음에 모르는 상태잖아요. 중요한데 발산하는지 수렴하는지 아는 것도. 그치. 일단은 저기에서 로그 2의 x제곱분의 x의 n제곱의 로그 x가 발산하는지는 모르고 있는 상태지. 근데 여기에 있는 이 상태에서 이게 발산한다는 것은 이미 알고 있는 거지. 이 내부가 음으로, 그치? 마이너스 1로 수렴하고 얘가 발산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무조건 발산이 되어지지. 그치? 그래서 2단계에서 발산이 되어진다는 걸 이미 알고 있는 것을 수리적인 관계의 식으로 그냥 설명해서 쓴 거야. 사실은 그래서 여기에서 이 과정을 굳이 쓰지 않아도 직접 얘기도 가능한 거지. 그치? 그래서 예를 들어서 K의 리미트 KX에 대해서 리미트 KX가 X가 무한 들어갈 때 그것이 발산한다는 걸 설명한다고 하자. 그러면 리미트 K가 리미트 K는 당연하게 수렴이잖아. 그치? K 값으로. 그치? 근데 리미트 X는 발산한다. 근데 KX는 우리가 그것의 수렴 발산을 증명하려고 하는 것이지 그것에 대해서 발산성을 알 수는 없거든. 그 식을 지금 그 경우에 이렇게 나눠서 식을 표현해도 괜찮은가 하는 문제는 발산에 대해서는 결과물이 발산일 때는 의미가 있다 없다? 식의 분리에 대해서 그런 제한적 요소를 여기다 둘 필요 없는 거야. 다만 이게 수렴한다고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 전체의 수렴성을 이제 알고 있어야 되지. 그치? 그래야 이제 리미트를 따로따로 이제 우리가 쓸 수가 있으니까. 발산에 대해서는 그 제한 요소가 없어. 그리고 이미 여기서 우리가 그 발산을 이 상태에서 지금 알아낸 거지, 사실은. 여기까지 간 게 아니라. 예, 좋은 질문이네요. 자,
그래서 또한 이제 이것에 x가 무한으로 갈 때, x가 무한으로 갈 때 2의 x제곱분의 xn제곱이 이제 0으로 이제 수렴하는 것을 설명하는 것은 로그 x의 그래프를 활용하면 되죠. 점근선이 마이너스 축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아까 전에 그게 마이너스로 발산하기 위해서는, 그치? 로그를 취했을 때 마이너스로 발산하기 위해서는 2의 x제곱에 x의 n제곱이 뭘로 수렴해야 된다? 그치? 플러스 0으로 수렴해야 되지. 그치? 플러스 0으로, 0으로 수렴해야 된다. 그래서 로그 함수의 그러한 이제 그 발산성을 이용하는 것, 로그 함수가 가지고 있는 수학적 특징이지. 그거 이용해서 설명하자는 거야. 여기서는 뭐 말로 설명해도 될 거야. 그치? 굳이 이렇게 완전하게 수식으로 다 설명하지 않더라도 이 결과만 제대로 정리해주면 되겠어요. 자, 간단하게 뭐 두 번째 문제까지 살펴봤는데, 뭐 문제에 대해서 뭐 x분의 로그 x에 대해서 조금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변형되어지는 요소들이 있으니까 문제에서 자주 등장하니까 뭐 겁을 좀 많이 주고 시작은 했지만은 문제 자체가 그렇게 뭐 복잡하고 어려운 수학적 내용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야. 알겠죠? 응? 하지만은 거기에 있는 보충 자료 문항까지 같이 겸하여서 이 x분의 로그 x에 관련되어진 문제들이 거기 문제 1번 같은 경우에 프린트물에 문항 1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적분에 대한 이제 뭐 부등식 뭐 이런 것들까지 포함을 해서 조금씩들 갖다가 더 넓게 확장하는 문제들까지 같이 점검해 두세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바로 3번 문제를 바로 들어갈까? 좀 쉬었다 할까? 사다리 타기. 사다리를 왜 타? 아 진짜 어이없네. 갑자기 면접